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스포츠와 스릴러 장르의 혼합, 그리고 한국판 블랙스완이라는 느낌으로 관심을 불러모은 영화 디바 리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관람에 지장이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관람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잠깐만, 이 디바가 아닌데 잘못 가져왔네. 영화 디바는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추락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미학을 중점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이빙이라는 종목이기에 더욱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단순히 다이빙을 하는 것인데 무슨 스릴을 느끼겠냐 싶지만 이미 우리는 스포츠 관련 영화들로 큰 감동을 재미로 느꼈고 우승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으로 감정이입도 하고 주인공에게 주어진 압박감 때문에 스릴을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출을 섬세하게 다뤄줬습니다. 말 나온 김에 먼저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관적인 입장으로는 이 영화의 연출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인공이자 다이빙계의 디바 최희영과 그의 절친인 수지는 절벽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희영만 생존한 상태였죠.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는 스스로의 욕망과 주변 동료와 언론이 주어오는 압박감, 무엇보다 절친이 내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달랐다는 충격으로부터 다가오는 두려움은 최희영을 점점 광기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망 당시의 조각난 기억을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최희영의 복잡한 심리 묘사가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영화는 연출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냅니다. 어찌 보면 분위기로만 압도하는 공포영화를 보는 느낌이었달까요? 중간에 점프스퀘어 장면들도 조금 있어서 장르를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극적이고 무서운 연출 방식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충분히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복선에 대한 연출도 깔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국어 선생님이 보라색은 죽음을 암시한다 라는 이야기를 주인공에게 처한 상황을 통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영화 자체는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족스럽게 깔아줬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섬세함이 돋보이는 연출이 많다고는 하지만 일단 미스테리와 스릴러라는 장르 특유의 연출입니다. 흔적을 찾아 나서는 다른 영화들처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주인공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결말에 다다랐을 때쯤에는 혼란스럽게 오가던 이 상황을 정리해줄 차분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정말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기 직전에서야 차분함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과 연출 그리고 복선에 대해 고집합니다. 때문에 충격적인 반전을 느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난해하다는 생각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까지 맴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디바는 전체적인 스토리보다는 당장 주인공에게 들이닥친 불안정한 상황과 충격적인 반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스토리가 아예 뻔하다거나 지루하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풀이가 다소 미흡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쉽다는 건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감독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을 시작으로 관계가 흐트러지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과거 사연에 발목 잡히며 망가지는 것을 주된 스토리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수진이 내뱉은 원망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어릴 적 대회에서 1등 자리를 유지하던 친구 수진에게 가족이 위급하다는 상황이 전달되고 코치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주인공 이영은 선의의 마음으로 상황을 전달했지만 그로 인해 걱정 근심이 쌓인 수진은 다이빙대에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1등 자리는 주인공 이영에게 뺏겨버리죠. 그 한마디로 수진에게는 영원한 트라우마가 돼버린 겁니다. 이후로 이영은 출세가도를 달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는 건 수진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잡힐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영은 한 분야의 정점에 서 있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이미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수진에게는 그동안의 크고 작은 사적인 상황 때문에 어찌 보면 가식이라고 느껴질 만한 혼자만의 끈끈한 우정에 사로잡혔음이 드러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의 발단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이영은 우정과 진실됨이라는 감정을 앞세워서 암묵적으로 표현만 하고 있었고 끈끈한 우정을 느끼는 이영에게 차마 열등감을 느끼며 진심을 토해내지 못하는 수진의 상황이 대조됩니다.
결국 이영은 걱정하고 수진은 이도치 않은 질투로 인해 점점 갈등이 커져가며 상황이 절정에 다다르고 나서야 수진에 대한 죄책감과 수진이 자기 몰래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배신감, 그리고 냉혹한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며 광기에 휩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수용하는 단계를 맞이하는 이영의 모습은 마치 다이빙처럼 추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메시지에 각인됩니다. 친구 관계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로 지낸 9년이라는 세월 속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것은 포스터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아쉬운 점은 수진의 실종이라는 주요 사건보다는 이영의 감정선에 집중하고 연출에 더 신경 썼다는 점에서 반전에 더 기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영화의 메시지 전달력이 축소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잘 만들었으나 몇 가지 아쉬운 요소들에 의해 킬링타임 영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더군요.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배우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민아 배우의 새로운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고로 인해 숨겨진 광기가 폭발하는 과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이영의 모습은 섬뜩하면서도 겉으로는 처절하고 속으로는 처연한 감정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수진 역을 맡은 이유영 배우가 주요 사건인 것에 비해 분량이 많이 적은 편이어서 아쉬웠지만, 그만큼 신민아 배우가 혼자서 이야기의 흡입력과 감정의 전달력을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점에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했지만 단점도 단점대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각본이었기에 좀 더 매력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침입자와 결백 이후로 만족스러운 한국 스릴러 영화였다는 짧은 소감을 남기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